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달랩 이세우입니다. 자, 수포자도 이해할 수 있는 머신러닝 수학 미분 편입니다. 자, 우리가 미분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많습니다. 편하게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미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먼저 이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방정식에서 기울기는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2다 이렇게 되는데 의아하죠? 이 방정식에서 기울기다 도대체 뭐가 기울어졌다라는 뜻인가? 요거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또 그게 왜 하필이면 2냐 이렇게 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영어로도 그라디엔트 이렇게 씁니다. 뭔가 기울어졌다라는 뜻인데요. 뭐가 기울어졌다는 뜻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기하학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기하학이라고 할 때 이 기하라는 말은 원래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의 용어는 이 지오라고 하는 말과 메트리라고 하는 용어 두 개가 합성된 건데요. 이 지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익숙할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요거는 원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고대 그리스에서 땅을 측량한다. 자, 메트리는 측량하다, 측정하다. 우리 그 타코메터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실제로 쓰는 미터법이라고 할 때 미터도 같은 의미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측량하다, 측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의 넓이라든가 뭐 둘레의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발전된 형태의 학문, 그것을 기하학, 지오메트리라고 얘기하고요. 지오메트리를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다 보니까 이 말과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쓰다 보니까 기하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면서 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통해서 근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사실 조금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떤 수치들을 마치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좌표 평면에다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시각화시키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 기하학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공식이 왜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x 더하기 1을 했을 때가 y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1이라고 하게 되면 2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1일 때 그러니까 2에다가 1을 곱해서 2 더에다가 다시 1을 더하니까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교차되는 점에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2를 대입하면 2는 4 더하기 1은 5 해서 2일 때 5가 되고요. 또 3일 때 7이 되고요. 4일 때 9가 되는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선을 쭉 이어줬더니 어때요? 요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거를 바로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멋진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 정도니까요. 얼만큼이라고 하는 정도를 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멋있게 쓰면 수학자들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x의 i번째에서 x i번째 빼기 1번째에 있는 값을 뺀 것 나누기 그걸로 나눠요. 뭘 나눠요? y의 i번째에서 y의 i번째 빼기 1번째에 있는 것을 차이를 구해서 그걸로 x의 그 차이를 그대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x의 변화량, 이것을 y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볼게요.
자, 요게 x의 첫 번째, x의 두 번째, x의 세 번째, x의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i라고 하는 자리에 그 x의 몇 번째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i가 2라고 하면 요 2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 i-1, 즉 2보다 하나 뺀 거, x 1번째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즉 2에서 2를 뺀 것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x의 i가 2라고 한다면 수식은 이렇게 되죠. 2에서 2를 뺀 거. 거기에서 다시 y의 i번째. 그럼 요거에 대응하는 거는 한 번째, 두 번째니까 한 번째, 두 번째 요거가 되겠죠. 그죠? 5에서 거기서 앞에 거 뺀 거. 그죠? 3 뺀 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2에서 1을 빼니까 1, 5에서 3을 빼니까 2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요것을 계속 다 써야 되느냐, 즉 3에서 2 뺀 거, 7에서 5 뺀 거 다 써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1에서 2니까 1만큼 차이 나죠. 여기도 1만큼, 여기도 1만큼 차이 나요. 모두 다 1 차이 날 때 각각 y는 2만큼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자, 여기에서 x가 요만큼 증가할 때 y는 요만큼 증가해 라는 건데, 요만큼이 뭐예요? 1입니다. 자, 요만큼은 2예요.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1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만큼 증가해? 2만큼 증가해. 여기도 마찬가지죠. 1만큼 증가할 때 여기는 2만큼 증가해. 그래서 이 선을 쭉 보면 이 뒤에 어떤 점을 계속해도 봐도, 또 밑에 어떤 점을 계속해도 봐도 항상 x가 1 증가할 때 y는 이만큼 증가해 라고 하는 똑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1분의 2. 자, 계산 완전히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를 1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멋진 소식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x가 이만큼 변한다. 자,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x의 변화량이란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요만큼 x가 변하는 양, 그것을 x가 변하는 양이라는 말을 여기다 한글로 주저리 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딱 붙여요. 자, 요거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타 x 이렇게 해서 x의 변화량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기로 했고, y도 같은 방법으로 델타 y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x가 변하는 양에 대해서 y 변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 자, 이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앞에 x에 대해서 y가 얼만큼 변하느냐, x가 변할 때 y는 얼만큼 변하느냐는 결국 x 앞에 곱해주는 요 숫자, 요 숫자를 우리는 좀 더 멋진 말로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x의 개수만큼 y의 변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이렇게 안 따져보아도 이제 한두 번 보다 보면 이 x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고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 수식을 좀 더 일반화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a는 어떤 숫자라고 치는 거예요. 2가 됐든 3이 됐든. 자, 이거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수가 x에 붙어 있으면 그 상수, 바로 이걸 개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게 결국에는 기울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했는데요. 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1차식일 때, 자, 이렇게 수식을 구해서 x에 뭔가 계속 그 대입해서 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f에다가 뭔가 x를 전달해주는 꼴로 해서 x에다가, 예를 들면 x에다 2를 전달하게 되면 요 수식은 y는 2x 플러스, 이제 b는 제가 안 썼으니까 b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f에 3이라고 들어갔다, x자리에 3이 들어갔다, 그러면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가 이런 1차 방정식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차 함수라는 얘기는. 자, 바뀌는 애가 요거밖에 없죠. 자, b는 어떤 상수인데 대신 써놓은 거예요. 자, 이런 1차 함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x가 어떤 값이 대입이 되더라도 3이 됐든 2가 됐든 4가 됐든 그 기울기는
일정하게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해서, 그거에 반해서, 이 함수가 2차 함수가 되면, 2차 함수가 되면, 또는 3차 함수가 되는, 이렇게 다차 함수가 되면, 이 기울기가 주어진 x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또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 요 그래프에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 파란색 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죠? 아까 1차식은 직선이었던 거에 반해서 이거는 곡선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곡선일 경우에는 자, 바로 여기 x가 요만큼일 때 y는 요만큼, 즉 기울기가 요만큼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x가 여기일 때, 즉 x가 여기일 때 y는 여기다. 즉 기울기는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x가 뭐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자,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것처럼 전부 다 다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숫자 하나 딱 대놓고 아까처럼 2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x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기울기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미끄럼 타는 슬로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는 경사가 급격하다가 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급격해지잖아요. 자, 그걸 바로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계속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울기가 계속 달라지니까 이때부터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인 거고 x가 얼마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즉 x를 지정해주고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x가 계속 변하고 있을 때 특정 순간을 순간포착 딱 해서 구하게 되는 그때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y가 얼만큼 변하는지, x의 변화량에 y의 변화량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요.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미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애초에 접근하려고 했던 목적이 이제 나왔죠. 자, 미분이라는 건 뭐다?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뭐다? x가 계속 바뀔 때 특정 x 값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의 미분을 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했다. 그러면 결과값은 얼마? 예를 들면 뭐 2, 3 이런 식의 값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이 얼마일 때 변화율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아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분을 해서 나온 결과는 상수값이 아니라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 자, 함수 뭐라고 그랬어요? f에다가 x를 대입하면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연산이 돼서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꼴을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2차 함수 이상의 다차 함수인 경우에는 즉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그 기울기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미분한다 라는 것은 이 도함수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도함수를 구하고 나면 지금 나 x가 얼만데 지금 기울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이 도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아까는 어땠어요?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의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점에서 기울기를 구한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머리를 한번 써봅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면 자, 오른쪽에 제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준비해 놨는데요. 자, 보면 처음에는 이 두 개의 점이 멀어요. 지금 여기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텐데 자, 여기에서의 점, 여기에서 점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x의 차이와 y의 차이를 구하면 여기에서의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계산을 통해서 했었죠. 결국에는 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델타 x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델타 x만큼의 차이를 구하고 y에다 그만큼 보정을 해주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건 아까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끔 여기 있는 움직이는 동영상을 자꾸 보면 이 거리를 조금씩 좁히는 겁니다. 굉장히 좁아지고 있죠. 그러다 결국엔 만나요. 예, 만나는 것처럼 됐을 때 그 시점에 구하면 되겠죠. 점의 길거 짧은 거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차이가 나는 지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는 지점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다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극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델타 x, x가 변하는 만큼, 그러니까 변경 전, 변경 후, 이 두 개의 점의 차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작아서 0하고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간주하자라는 얘기가 이 극한이고요. 영어로는 리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점의 가지고 있는 기울기를 계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요렇게 되어져 있을 때 아까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공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델타 x는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요. 델타 y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 x가 이렇게 있을 때, 그 y가 뭐 예를 들자면 함수 y는 뭐 x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요 x에다가 넣어주는 값이 결국엔 y를 계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x에다가 전달해 줄 때 원래 x랑 그죠? 즉 이 한 지점과 또 다른 지점에, 즉 앞에 있는 점과 그 다음 거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는 건데 그게 요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더해줘서 함수에 넣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국엔 y의 i번째와 y의 i-1번째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y의 i-1번째, 요게 y의 i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뺀 게 결국에 뭐예요? y의 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 공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분을 할 때 x와 y에 미분을 한다. x를 가지고 y를 미분한다라고 할 때 dx분의 dy라고 쓰는데 요 기호를 우리는 영어의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기호에 말에 d를 따다가 앞에다 붙여줍니다. 자, 그럼 요거는 미분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기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속으로는 이런 식의 연산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x의 1차식 말고 2차식, 3차식 이렇게 다차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 다차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x의 n승이라고 하는 형태로 된 함수에 대해서 수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dx가 dfx, 즉 fx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요 공식까지는 정리를 한번 했었죠. 자, 요 공식을 그대로 fx에다가 x를 대입시켜 봅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fx는 x의 제곱, x의 n승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의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요 부분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x에다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n승만 써주시게 되면 위에 있는 수식은 바로 아래에 있는 수식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자, 요 수식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은 정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봤어요. x의 n승 마이너스 a의 n승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항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정리하게 되면 x 빼기 a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x의 n승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x의 n승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a의 n승 마이너스 2까지 모두 더해줘서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 정리를 그대로 응용하게 되면 x의 제곱을 요꼴로 보고요. x 제곱이 아니라 a의 x의 n승을 요꼴로 보고 x의 n승을 a의 n승을 요꼴로 놓고 보면 요거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요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n-1, 각각의 n-2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n-1까지 또 정리가 되는데 이걸 또 한 번 정리하게 되면 x의 n-1, x의 n-1 이렇게 해서 x의 n-1 모두 더한 것과 똑같아집니다. 자, 요때 요 각각의 항의 개수를 세보면 요 개수를 세보면 n개다 이렇게 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다시 정리해보면 x의 n-1을 n번 더한다, 즉 n번 곱한다 라는 말과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nx의 n-1승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간 과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2차식 이상의 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와 같이 구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직접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아까 사용했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자, 델타 x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x에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빼기 f의 x 이런 꼴이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 미분을 하게 되면 델타 x 이렇게 쓰려니까 글자가 두 개씩 나와서 보기가 힘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h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델타 x는 h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에다가 x의 제곱을 그대로 대입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h분의 x 플러스 h의 죄송합니다. 여기 h가 지워줘야 되는데 네, f에다가 대입을 시켰으니까 이거를 지워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여기 제곱 이렇게 해주면 x의 제곱을 해준 것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이 그대로 오면 될 겁니다. 자, fx가 x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제곱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또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x에 h를 더한 거 하나랑 x에 h를 더한 거 두 개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x의 제곱을 빼줘요. 자,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자, 얘랑 얘랑 곱할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이죠. 자, 더하기 자, 얘랑 얘랑 곱해줄 거예요. hx가 되죠. 더하기 이번엔 얘랑 얘랑 곱해줄 거예요. hx가 되죠. 자, 얘랑 얘랑 곱해줄 거예요. h의 제곱이 되죠. 자, 빼기 x2 x의 제곱 이렇게 해줍니다. 자, 놓고 보니까 여기 x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x의 제곱이 있는데 서로 빼주니까 이거 하나만 하네요.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h분의 hx가 두 번 더해지니까 2hx 이렇게 써주고 h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 h 가지고 약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항에도 h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이 제곱을 지어주면 결국에는 2x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델타 x가 여기 어떻게 돼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h가 결국엔 0에 가깝다 이런 얘기니까 2x에다 아주 작은 값을 더하는 거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결국엔 2x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더 쉽게 구했었던 거 있었죠. 자, x의 n승일 때는 어떻게 미분한다 그랬죠? 요거는 n이 앞으로 내려옵니다. 자, nx 이렇게 되고 n에 마이너스 1승 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x의 제곱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시키게 되면 자, 2가 앞으로 내려오고 x에 2-1승 이렇게 될 텐데 2-1승은 1승인데 우리 보통 1승은 안 쓰죠. 생략해버리니까 예, 2의 2x하고 똑같습니다. 즉, 요 결과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깊게 풀 필요 없이 요 수식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도 계속 풀어보자면 자, 2x입니다. 2x. 자, 그럼 요거는 2x의 1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거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이 앞으로 내려가죠. 그럼 2 곱하기 1x에 1-0승 이렇게 됩니다. 2일은 2니까 그대로 써주고 1-0이니까 0승 되는데요. 무언가에 0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1을 곱한다는 것과 같아요. 1이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차식일 때에 미분을 해라. 뭐예요? 이 x의 개수, 아까 기울기에서 구했었던 것과 똑같죠. 즉 어떤 1차식에서의 미분값은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즉 상수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2x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미분을 하게 된다면은 2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2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를 빼줘야 되겠죠. 자, 2는 4, 2에서 2를 빼면 1승인데 못 쓰나 마나죠. 자, 4x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미분해보면 3이 앞으로 내려오고 3 빼기 1을 해줘야겠죠. 3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입니다. 자, x가 없어요. x가 없으니까 뭐 처리할 게 없습니다. 자, 이게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요. 결과가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x에다가 이번에 2를 집어넣었어요.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x에다 3을 집어넣었어요. 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x에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x가 바뀔 때 y 값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y는 계속 3이에요. 즉 x가 변화할 때 y의 변화하는 정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수항을 미분할 때는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분을 할 때 함수의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이란 얘기는 대략 이런 식의 공식을 얘기할 수 있죠. 자, 함수 f에 x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y도 들어갑니다. x도 대입하고 y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함수 내부에는 x도 쓰이고 y도 쓰이겠죠. 자, 여기서는 사례로 3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하나, 둘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미분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해서 결과를 얻기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럴 땐 편미분이라고 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편이라고 하는 게 한쪽 편, 전체 중에 한쪽이라는 뜻이죠. 여기 partial의 part라고 하는 게 한 부분이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바꾼 거죠. 자,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미분하려고 하는, 즉 관심 있는 변수가 아닌 나머지 변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가지고 미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관심 있는 거고 그 나머지가 뭐예요? y가 되겠죠. 그럼 y는 상수처럼 취급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기호가 약간 달라집니다. 아까는 dx분의 df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편미분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 partia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글동글해서 round라고 부르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round x분의 round fxy 이런 식으로 해서 편미분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뭘로 미분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여기 x라고 써주게 되면 이것들 중에 저는 x만 관심이 있고 y는 관심이 없어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변수는 상수인 것처럼 취급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미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x만 가지고 미분을 하겠다.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x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x에 2-1이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결국엔 6x가 되겠죠. 3이 6. 자, 그 다음에 2xy라고 하는 요항이 나왔는데 x의 지금 차수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요. 개수가 2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에 2 곱하기 3x라고 하는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개수가 두 개죠. 그러면 2 곱하기 3, 즉 6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3이라는 애가 어느 박스 안에 있으면 뭔지 잘 모르는 애가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y라고 본다고 하면 2y가 전부 다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x의 개수는 2와 y가 됩니다. 그래서 2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y에 나중에 어떤 값을 대입시키면 그냥 하나의 상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y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x가 안 들어있죠. 즉 y를 상수로 취급한다면, 예를 들어 y가 2라고 가정한다면 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을 하면 2는 4,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요거는 8이라고 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상수는 우리가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즉 더하기 0 하나만 하니까 안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fx를 x를 갖고 미분해봐 라고 했을 때 편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6x와 여기 있는 2y만 남게 되고 결국엔 이와 같은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y를 가지고 한번 더 해보면, 아, 여기 y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예, 파셜 y입니다. 자, y를 가지고 해보면 위에 있는 수식을 깨끗이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y를 가지고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x라고 하는 요항은 뭐예요? 상수죠. 자, 그럼 다 날라갑니다. 자, 요거는 어때요? y 입장에서는 x가 상수니까 2 곱하기 어떤 수라고 해서 2x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미분하고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2는 4,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줘봐야 1승이 되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4y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즉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이런 경우에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합해졌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이제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y를 구하려면 f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x를 이렇게 대입시켜야 되는데, 그 x를 f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g라는 함수에다가 먼저 대입하고 그 결과를 다시 f에다가 대입시켜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함수 f에 대해서 x를 미분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함수의 함수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건데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을 우리는 체인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거 보면 체인으로 이어졌는데, 자, 체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게 이렇게 엮이고 또 엮여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f라고 하는 요 함수 안에 있는 이 gx를 하나의 상수로 또는 변수로 보자라는 겁니다. 네,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맞겠네요. 자, 이 함수 f에 변수가 있다고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변수는 결국 gx를 취해서 얻은 결과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x를 g에다 넣어서 u라고 하는 변수를 얻고 그 u를 f에다 넣었을 때 결국 y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함수 f를 x로 미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인데요. 이 f가 결국은 y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 y를 x가 y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u가 y에게 어떻게 미분이 되는가를 먼저 구하고 다시 x가 u에게 어떻게 미분이 되는가를 구해서 둘을 곱해주면 그 결과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 자, 함수의 그 분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약분시키게 되면 결국엔 파셜 x분의 파셜 y만 남게 돼서 결국 이 꼴과 같고 이것이 함수 f에 대한 x의 미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인데요. 우리가 이제 f라고 하는 함수의 u를 가지고 미분을 했을 때 미분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 점을 앞뒤에다 찍어주는데 읽을 땐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이라고 읽어주면 이건 미분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랑 또 gx의 프라임을 이렇게 곱해주는 형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구하고 이렇게 하나 구한 것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다시 구하느냐는 얘기인데, 자, 여기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를 그대로 써줄 수가 있고요. 자, fu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f 프라임은
우리가 u라고 하는 것이 gx이기 때문에 여기 gx를 이용을 해서 구현한 것을 먼저 미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요거 자체를 하나의 상수로 놓고 f를 미분한 거랑 다시 이 안쪽에 있는 것들만 다시 미분해서 곱해주면 최종적인 이 함수 f에 대한 미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는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함수 fu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수 fu는 u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이 앞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3u 3-1은 다시 3u 2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u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2가 x에 있는 이 제곱이 앞으로 내려가서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x의 개수니까 3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랑 곱해줘요. 그러면 f' x는 최종적으로 3의 u가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데 제곱 들어가니까 여기다 제곱 써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걸 써주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것을 하나의 함수를 하나의 변수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먼저 그 미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